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엄청난 경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네, 노벨 문학상이라는 레전드 거대한 상을 맞습니다. 수상을 하셨죠. 박수 한번 칠까요? 네네. ASMR.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전 제가 받은 것처럼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마침 제가 그때 한강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 근데 친구가 야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탔대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뻥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뭔 그러니까요. 말이지? 이랬는데 약간 예측이 안 됐죠. 그쵸? 아예 그냥 생각을 못한? 그래가지고 이제 집 오는 길에 바로 책을 샀어요. 도저히 못 빌려볼 것 같아서. 네, 이제 맞습니다. 다들 도서관에 예약을 거시러 가시니까. 맞아요. 품절도 막 많이 그쵸. 된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오늘 이제 한 그날로부터 4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수령을 했어요. 와가지고 도착을 해서. 소년이 온다를. 네네네. 아. 그거가 좀 대표작인 것 같아가지고 사서 이따가 집 가서 읽을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또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었잖아요. 맞아요. 독서 모임에서. 또 소년이 온다. 저도 읽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네네. 하고 있는데 언제 빌릴 수 없겠죠? 사야겠죠? 저도 그냥 애진작에 포기하고 구매를 음. 했습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사고 싶은 책이 생겨가지고 네네. 이제 구매를 해서 교보문고에서 픽업을 하려고 네. 다 해놨어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고 녹음실로 향했다는 되게 택배 시킬 수도 있었는데 네네. 오늘 바로 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근데 차라리 택배를 시키는 게 그러네. 더 빨리 보는 길이었다. 맞네. 정신머리 이슈가 오늘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만하죠. 바로 드림으로 하신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걸로 오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 교보에서 다들 구매하시기를 독립운동 할 때 그 네. 교보 재단에서 후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전에. 그래서 교보에서 사는 걸 많이들 추천하시길래 그래서 바로 드림 서비스 이용해 보시면은 좋겠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은근히 가서 이렇게 사는 거랑 온라인에서의 가격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온라인이 더 저렴하잖아요. 근데 바로 받고 싶을 때는 네네. 이제 바로 드림 서비스를 그렇죠. 이용하면 되게 좋구나. 이 그렇죠. 생각이. 저렴한 가격에 네.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이렇게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인터넷 속 대화들은 네.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한번 이 밈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너 긁혔냐? 긁입니다. 네. 사실 긁 한 글자인데요. 오늘 다룰 밈은 긁이라는 단어의 뜻은 긁다. 다들 아시는 긁다, 긁히다. 이 네네. 단어가 어원이에요. 근데 이제 긁힌 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신경을 긁다의 긁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긁혔냐라는 말이 긁으로 줄어들어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세 글자도 길다 해서 그냥 한 글자 긁 이렇게 하더라고요. 긁혔냐라는 게 본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너 지금 기분 나빴니? 타격을 받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도발을 할 때 쓰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에서 맞아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전곡 찔렸어? 약간 네네네네. 뜨끔했어? 그렇죠. 너 아픈 부분이야 그거? 약간 그쵸. 이런 느낌. 맞죠. 이 긁의 유래는 이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을 때 약간 트위치나 아프리카 TV 같은 인터넷 방송에서 좀 유래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거기에 일부 문화 중에 그 방송인을 놀리거나 막 맞아요. 비난하거나 이러면서 즐거움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맞아요. 그런 방송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이 뭐 기분이 안 좋다 그런 내색을 하면은 너 긁혔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밖에서도 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외에도 통용이 되는 것 같다. 그냥 유튜브 댓글 같은 데서도 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유래가 돼서 이제 좀 퍼진 것 같다. 그리고 약간 보통 그 인터넷 방송 티키타카가 네. 약간 막 놀리려고 맞아요. 하는 말들이 있으면은
이거 너무 억까다, 억지로 까내린다 네. 이러면서 거기에 반박하는 그 스트리머나 네. BJ분들의 말들이 재밌어서 그렇죠. 계속 티키타카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반박하는 모습들에서 긁혔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많이 쓰이는 것 같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주로 온라인에서 쓰이는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긁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능동의 그 긁다로 쓸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신경을 긁는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내가 긁었지만 반응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오.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네. 보통 긁혔다라는 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긁혔네. 혹시 긁히셨나요? 여기에 긁힌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발끈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너 왜 발끈해? 너 왜 여기서 약간 진지해? 예민해?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긁은 저는 들었을 때 진짜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 라고 하면 저희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논리가 없다는 점이 전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그 인터넷 방송에서 파생이 됐긴 했지만 네. 그냥 댓글창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댓글에 반박을 하면은 거기다가 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박의 여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가 좀 건전하게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딱 끝나버리는 느낌 힘없이.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문화를 조성하지 않나 인터넷 댓글 문화를. 물론 이제 장난식으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장난이더라도 네. 그 기분 나쁨을 느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왜 여기서 전에도 저희가 막 진지충 이런 맞아요. 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긁히라고 하는 무례한 발언들에 거기에 발끈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속이 좁아 보이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지금의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쿨진을 네네.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 그렇죠. 거기에 안 넘어가 그냥 그래 라고 안 넘어가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온라인 말고도 이런 데서 쓴다고 네.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아까 무논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대화의 중점적인 문제를 잘 못 읽는다라는 네네.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요즘 인터넷 댓글들을 댓글 보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댓글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굉장한 범죄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예쁜 여자들만 타깃인데 네. 혹시 뭐 긁혔냐 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이 네네네. 긁히셨냐 이런. 어차피 너네는 타겟도 아닌데 네네네. 그게 논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뭐 아무리 익명성에 대해서 온라인과 현실이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네. 올바르게 대화를 해야 하는 자리 혹은 그렇죠. 현실에서도 네. 뭐 긁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보고 되게 분간을 잘 네.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찾아본 거는 카톡 메시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인터넷 댓글이 아닌 상황인데 거기서 혹시 긁히셨나요? 이런 다음에 네네네. 이제 자기의 의견을 이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의 의사소통에서도 이런 인터넷 문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 그럼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은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인터넷 문화도 좀 변제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쩌라고 맞아요. 쩔? 뭐 쫄리냐 약간 이런 네. 식의 의미랑 되게 유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성인으로서 할 건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막 자주 썼던 그런 대화법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쩌라고. 맞아요. 어쩔 냉장고. 그러니까 어쩔 TV류잖아요 이게. 네네네. 근데 그 어쩔 TV를 성인이 대화할 때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긁으려고 하는 말들을 네. 너무 서슴없이 하는 경향들이 있고 네. 상대방이
기분이 불쾌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을 오히려 약간 네. 약점 삼아서 그 사람 책임으로 넘겨버리는 그러니까 반박하고 이런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네. 본인이 긁하고 나서 긁혔네 하고 끝나버리니까 아예 선긁 필승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먼저 의미예요? 긁이라고 하면은 네. 이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끊기죠 그냥. 전 사람이 긁혔다라는 피해만 남을 뿐 네네네. 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긁을 먼저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약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대화의 승리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아닌데 네네. 선긁 필승이라는 사자성어 의미가 있는 네.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쨌든 좀 악플이랑 비슷한 류의 감정 배설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네.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해서 솔직히 다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을 때 적절치 못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걸 댓글에 쓰고 누군가 반박을 하면은 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플 관련된 칼럼을 한번 찾아봤는데 나은영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이었는데요. 그분이 인용을 하셨어요. 하버드대 신경생리학자인 타미르와 미첼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돈이나 음식과 같은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대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의견을 말을 하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쾌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반박 글이 달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글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랬을 때 자기한테 반응이 오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에 영향력을 더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쓰는 사람은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화의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의견을 개진할 때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던 그냥 자기의 의견을 약간 배설하는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열등감에 찔려서 말을 하는 그렇죠. 사람으로 이제 전락시켜 버리니까 네네. 굉장히 좋지 못한 네. 대화법이 아닌가. 그렇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반박 시 님 말이 다 맞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반박하지 말란 뜻이죠. 네, 둘 다 반박하지 말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의견도 다 맞다라는 그렇죠, 걸 그렇죠. 전제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차라리 반박의 여지를 열어두던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글을 쓰는 유저분들은 다 내가 맞다잖아요. 그쵸. 나 빼고 다 틀리다. 긁혔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뭐 인터넷 댓글이다. 이러면 뭐 그냥 사소한 거니까 그냥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죄 관련된 네. 거에 의견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예 그 범죄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그분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딥페이크는 예쁜 여성들만 네. 당하는 건데 이렇게 영원히 그 잘못된 생각이 유지되니까 이제 그래서 글이라는 단어가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아예 문제의 중점적인 핵심을 잘 못 읽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정말 범죄라고 생각을 못하고 네. 예쁜 여자도 아닌데 왜 너가 그렇죠. 말을 하냐라는 의견이 도대체 어떠한 논리 구조 속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온라인 속에서 쓰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네. 이렇게 댓글 달고 튀면 그만이잖아요. 네네. 온라인에서는. 그렇죠. 그냥 화면 꺼버리면 네네네.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연속성이 사실 보장되기는 어려운 공간이긴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네.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뭐 카톡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거나 뭐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그렇죠. 쓴다? 굉장히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요즘. 네네. 그래서 글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무력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네네, 맞아요. 저도 막 댓글을 자주 읽거든요. 유튜브 아래 달린 네. 그런 이제 논쟁거리가 될 만한 영상에는 항상 그런 논쟁하고 있는 댓글이 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댓글을 들어가 보면 거의 마지막에 다 그런 거예요. 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반박할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냥 설명을 하면 맞아요, 안 되겠다라는 그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됐다.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박하려던 사람이. 맞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약간 뭐 여성 인권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쿵쾅쿵쾅 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반박을 하지 않고 그냥 비하적인 표현만 이렇게 맞죠. 하는 것들을 보면 참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힘이 빠지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약간 위트 있게 대처하는 법. 네네. 사실 긁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네네네. 근데 그게 본인들은 약점이 긁혔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위트 있게 시원해 이렇게 마침 가려운 곳을 네네네네. 긁어줘서 고마워. 약간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시원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다. 네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긁이란 단어가 그냥 봤을 때 저희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계속 그냥 역질문법. 긁이 뭐예요? 이건 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 뭐예요 느낌으로 긁혔냐고? 뭐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분도 무논리로 나오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이렇게 어리버리한 척을 하면서 그게 뭔데? 긁었다고? 뭐를? 맞아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원래 아방하고 약간 어벙벙하게 네네네네. 이렇게 지내면 네. 뭐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순진한 척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솔직히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무시. 네네. 왜냐면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상대해줄 필요가 없다고 맞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소기의 경읽기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소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그렇죠. 네네. 소는 오히려 알아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사람보다 나을 수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답글을 달고 이렇게 반박을 해주는 것 자체에서 내 의견이 영향력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또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아예 그 댓글이 둥둥 떠다니도록 망망대해를 항해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답이지 않나. 망망대.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혹시 진짜로 그게 선글 필승인 줄 알면 어떡하나. 내가 이겼다 이렇게? 약간 글글로 다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거 하면은 반박 불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싸움에서 이겼다. 약간 할 말 없게 만드는. 아. 근데 그 할 말 없게 만드는 게 이긴 게 아닌데, 그쵸?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타미 씨한테. 네. 그랬는데 집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딴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대화에 이겼다고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의 약간 자기 승리? 정신 승리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상처를 받거나 열불 내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글이란 말을 들었을 때 짜증나긴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분들이 진 거다. 맞습니다. 선글 필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하면 굉장히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는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형성을 해보는 거 어때요? 할 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약간 대처법을 약간 할 말 없으니까 그 말밖에 못하냐? 약간 이렇게 할까요? 좀 초등학생 미가 있게 바뀌고 있는데요. 아니면은 시원해 말고 다른데 좀 긁어봐. 거기 말고 약간 제대로 못 긁었다 너. 전혀 나에게 흠집 하나 주지 웃기네. 못했다. 괜찮은데요? 지금 너는 문제 핵심을 긁지 못했다. 괜찮다. 거기 말고 다른데. 이렇게 할까요? 이제 등을 벅벅 효자손 긁는 거. 효자손으로 네네네. 변신시켜 버리는. 거기 말고 옆에 아래 이렇게. 괜찮은데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게 무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창피해야 된다라는 네.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풍자하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끔 보면 이 풍자라던가 혹은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약간 따라하면서 조롱을 하는 네네네.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네. 비판해야 하는 사람들 네. 뭐 예를 들면 글을 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얼마나 무논리인지를 그렇죠.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풍자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네. 스테레오 타입들을 끄집어 와서 좀 하는 느낌들도 요즘 유튜브 콘텐츠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네네. 제가 보는 콘텐츠 중에서는 어문양 씨라고 네네. 그분은 이제 막 글도 나왔었고 나왔어요? 되게 사회 비판 비판적인. 풍자를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시거든요. 네네. 비판해야 될 거를 하는 네네네. 콘텐츠. 최근에 남미세 컨셉? 맞아요. 그 릴스를 본 저도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근데 남성분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남성분이 여장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남미세 컨셉인데 원래 제 주변에 그런 여성분이 없어서 그런지 또 그리고 남성분이 하고 계셔가지고 약간 근데 뭔가 진짜 풍자해야 될 건 따로 있는데 오히려 입만 열면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거 어떤지 그냥 인사 대신에 이렇게 하듯 약간 무새가 을 반복하는 그런 캐릭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오히려 그 남미세 캐릭터는 저는 좀 현실 고증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저희 주변에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걸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이분 원래 그 크리에이터가 좀 재능이 많은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컨텐츠로 좀 뜨신 분이어가지고. 근데 다른 캐릭터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떠나. 저는 제가 본 거는 꽤 파급력이 있는 컨텐츠인데 네. 거기서 그냥 개인 유튜버 분 그냥 이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네. 좀 일본 문화 네네네. 이런 것들 뭐 캐릭터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고 네네. 그냥 아기자기하게 사시는 분인데 네. 이분을 따라 하셨더라고요. 방송에서 따라했죠? 네네네. 네네네 봤어요. 그래서 왜지? 맞아요. 저도 그래서 왜 그럴까? 물론 뭐 생각 못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는 건 좋지만 그렇죠. 정말 비판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네네. 요즘에 그냥 재밌어 보이는 네. 것들에 화살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약간 특이한 거를 조롱하는 느낌? 사실 특이한 건 그냥 평범하지 않은 게 끝이잖아요. 그런 취향이나 뭐 그런 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그냥 개인의 취향이 좀 특별할 뿐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살짝 조롱하는 투로 했더라고요. 엄청 과장해서 네네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그 본인이 다시 올린 유튜브를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괜찮다라는 식으로 어차피 맞아요.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 맞아요. 방송 속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니까 난 완전 상관없다 맞아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완전 개인 유튜버인데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그렇게 저격하는 게 저는 너무 슬펐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캐릭터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캐릭터를 한번 새로 고안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또 다양한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희 뭐 팟캐스트를 듣다가 네. 사실 나는 글을 잘 쓰는데 그리고 적재적소에 글을 쓴다라고 네네. 하신다면 네. 언제든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생각할 지점이 있겠죠. 그렇죠. 약간 개인 게시물에서 그냥 네. 본인이 긁혔다라던가 내가 이런 거에 긁혔음 약간 이렇게라던가 지금 약간 스테디한 밈처럼 네네네. 쓰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그대로 다른 사람이 긁혔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뜨끔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밈처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말한 거는 좀 네네. 논쟁 상황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렇죠. 심각한 사안에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들을 좀 비판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뭐 혼자 쓰면 당연히 상관이 없죠. 왜냐면 그냥 화났다, 뭐 짜증났다 대신에 대체어로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남한테 쓰는 게 문제인 거죠. 너 긁혔냐 이게 맞아요. 문제인 거죠. 그냥 내가 긁혔다? 이러면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왜 지적질을 할까? 그렇죠. 네네. 남한테 지적질을 하지 말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자. 네. 다양성을 좀 포용해 주어라. 그렇죠.
이게 의견의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자소서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쓸 때마다 항상 쓰는 내용이 다양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쓰거든요. 세상에 다양한 네. 사람이 있다. 저도 그걸 쓰다 보니까 인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보면 이제 제가 시야도 좁아지고 맞아요. 내가 다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다양한 의견의 사람들이 있다. 참 그러네. 같이 공존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계속 상기를 시켜보는 건 어떨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고 싶어 하고 저도 네.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든 의견이 네.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뭔지 그렇죠. 알죠? 안 되는 의견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의견도 있는데 맞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제가 있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저희가 재밌게 본 더 커뮤니티 네네네. 그 사상 검증 구역 더 커뮤니티라는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말도 안 되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주제들이 네네네. 많았어요. 독재자 관련된 네. 그런 주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팀이 두 개로 나뉘어서 무조건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독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에. 근데 그분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좀 의견을 전개를 하시니까 아 그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상대한테 긁 이러지 않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는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자기의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거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나랑 반대되는 의견이어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나한테 말을 해주면 뭔가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주장들은 네네. 좀 수용 가능하지만 정말 네네. 얼토당토 않는 네네. 그런 거는 본인이 그런 좀 노이즈들은 그건 그냥 아까 저희가 두 번째 말씀드린 방법처럼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무시를 하자. 제 개인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논리를 갖춰서 네. 이제 전달을 했을 때 네. 근거를 가지고 전달을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언어 그냥 문구 네네. 자체로 표면적으로만 이제 와닿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상황들 네. 예를 들면 뭐 여성 인권이다라고 했을 때 여자가 뭐 느낄 수 있는 위협들이나 네. 그런 감정들은 굉장히 미묘하기도 하고 네네. 그게 말로는 다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 공감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지? 물론 설득이 목표는 아니지만 네네. 그런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경험으로만 설득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논제인데 이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양한 생각들이 오는 것도 경험의 차이에서 굉장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린 계속 다른 방향을 볼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도. 그래서 아까 저희 근황 토크랑 좀 이어지는 면이긴 한데 네. 전 독서가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독서에 관련된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동진님 있잖아요. 영화 네네네네. 평론가이신 분이 그분이 진행하시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문학을 통한 인지적 경험과 실제 물리적 경험을 인간의 뇌가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겪은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직접 경험했을 때처럼 독서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문학을 잘 읽으면 한 번의 인생을 더 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저랑 진짜 제가 겪을 일 없는 맞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에 대한 책을 읽으면 이제 제 내면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1인칭 시점으로 설명이 되거나 하면 제가 그 인물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어떠나 문학, 관련된 문학? 약간 그런 상황이면은 그 타미 씨의 상황과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문학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간접 경험도 직접 경험과 비슷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확실히 그 서사
플로셋을 그렇죠. 읽다 보면은 맞아요.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텍스트나 혹은 말로만 내 상황을 공감해달라라고 네. 했을 때 그게 어렵다면 그렇죠. 책으로 충분히 그 공백들을 메울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확실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그래서 높은 것 같아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어도 어쨌든 이런 사람이 세계 곳곳에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공존에 대한 감각도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책을 읽자.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더 자극적인 콘텐츠가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악인 서사를 네. 읽는 게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네네네. 뭐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네네.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쵸?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스릴 넘치는. 그 악인의 시선에 따라서 네. 그리고 또 악인에게 공감하고 그렇죠. 이런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있는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더 잘 공감. 공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시면 음. 편식하지 말자, 편독하지 말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평가 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긁인 거죠? 네. 저는 0점. 진짜 이거는 음. 그냥 어쩔급이에요. 어쩌라고. 음. 저 아이들이 어쩔 TV 쓰는 거 귀엽긴 하지만 좀 안 좋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또 장난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어쩔 네네네. TV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긁은 성인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인들이 왜 성인의 대화법을 갖추지 못했나라는 아. 생각이 더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의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빵점을 최초 빵점. 저는 최하점을 한 1점으로 생각해서 1점을 생각했는데 빵점. 0점. 미슐랭 빵스타. 밈슐랭 0스타. 저는 또 언제 더 최악이 나올지 모르니까 더 최악의 한 밈을 기다리며. 0.5로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그래서 그동안 좀 저희가 만들어본 대처법을 한번 써보시면서 시원해. 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다.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밈슐링 재미없던데?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